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 미국 증시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만 달러에 도전하는 듯 했으나 미끄러지면서 48,31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3,400달러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시 3,200달러로 떨어진 상황. 조만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올라온 소식들 및 분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자, 신한은행이 코인빗에 발급했었던 가상 계좌를 입금 정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조만간에 코인빗을 통해서는 신규 원화 투자금이 유입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원들이 이탈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신한은행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누가 시켰어 이거? 다음으로 위해서는 좀 황당한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논란이 되었었던 머지 포인트.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머지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친 건가? 코인이 굉장히 만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자, 근데 딱 봐도 수상하다라는 것이 이 코인을 발행하게 될 기술 책임자, 여기 있는 서현철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에 에드라 코인, 이 코인 복제 논란으로 상장이 폐지됐었던 논란의 코인의 CTO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탕 또 한번 헤쳐먹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금융감독원은 이런 놈들을 안 잡아 쳐놓고 뭐하고 있는 건가요? 하기는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일부러 놔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개돼지들 한번 뒤져봐라라고 말이죠.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암호화폐판, 좀 이미지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국내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운용사 헤이비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국내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만간에 시행되게 될 특금법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에이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에이다 지갑 숫자가 한 달 만에 무려 173%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이다 가격이 올라가자 에이다에 과도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야, 찰스가 그러는데 에이다 가격은 150달러까지 올라갈 거래라고 하면서 가짜 소문을 내면서 시장을 현혹했으나 찰스가 직접 나와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소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찰스는 사기꾼들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추가적으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소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 EIP-1559 이 이더리움 소각을 위한 메커니즘이 적용된 네트워크 트랜잭션은 50%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채택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각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소각 가즈아 이더리움. 요즘에 이더리움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기를 모아가지고 한방 크게 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3대 부호 살리나르 회장이 최근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21세기를 위한 화폐다라고 비트코인을 극찬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그는 여러가지 글들을 남기긴 했었으나 그 중에 일부분만 살펴보게 된다면 비트코인 하나는 100만 사토시로서 금보다 쉽게 나눠질 수가 있고 쉽게 저장할 수 있으며 운반이 더욱더 용이하다. 또한 나라마다 가치가 다른 법정 통화들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단일한 가치를 지니는 비트코인은 교역수단으로 최고로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덧붙이기를 교역의 제한은 전쟁으로 늘상 이어졌었는데 비트코인은 이를 봤을 때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평화 가자. 다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암호화폐 시장을 화놓게 만들었었던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최근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요. 평단은 45,294달러에 비트코인 3,907개를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매한 물량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웰스파고, JP모건에 이어서 시티그룹도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출처는 코인데스크입니다. 그 다음으로 뉴스레터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부분인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최근 5만 달러 옆구리를 살짝 찔렀었는데 아키엔 리서치에 의하면은 이 5만 달러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전에 5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보다 거래량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는 바로 시장이 아직 5만 달러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면은 시장이 빠르게 소진돼서 상승이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라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자, 그 반면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업체 스택펀드 측에서 봤을 때는 이번 상승은 선물보다는 현물 마켓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승세에서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 5만 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5만 달러 돌파에 성공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6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빠르게 오르면서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또 다른 분석도 있긴 했었는데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 2월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상승형 쐐기 패턴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 상황. 상승형 쐐기는 밑으로 무너질 확률이 68%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도 간신간신히 이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매도 세력의 재등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자 5만 달러대의 어마어마한 매도벽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벽이 45,000달러에서 48,000달러 사이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48,000달러 주요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상승형 채널에서 꾸준히 움직임을 이어왔었고 채널 상방향 돌파를 시도했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주요 지지선은 과거 강력한 저항이었었던 48,000달러대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에 치욕을 안겨줬었던 그 자리인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고 기분 좋은 방향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채널 하단까지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46,0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이 밀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인컴 샤크도 똑같은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48,000달러 구간, 정확히는 47,000달러 후반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 비트코인이 이 지지선을 터치했을 때 나는 롱을 치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 지지선이 뚫린다면 롱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봤을 때 만약에 이 48,000달러 구간에 지지선이 뚫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45,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혼 헤어스의 분석. 근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48,000달러에서 버텨주고 올라가면서 12시간과 일봉 마감을 해주면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으나 48,000달러대가 뚫린다. 그러면은 아래로 가게 될 텐데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곳은 44,200달러대의 그 구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똑같은 차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페넌트를 위로 상방향 돌파했다가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지선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는 일봉 마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48,000달러대가 그냥 지지선이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추세랑도 좀 겹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밑으로 빠지지 말고 반등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쑥 내려와가지고 터치한 후에 반등하는 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은 바람직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여러분들께 살포시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분석들이 있었고 몇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뼈 해장국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그리고 겁나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채널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